예, 이번 영상은요, 현재 규제에 의해서 아파트 투자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부동산 사지 마세요라는 게 저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그냥 뭐, 부동산에서 제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투자자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투자자 입장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투자자인데 어떤 부동산을 사야지 좋고 어떤 부동산을 사지 말아야 될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봐요. 그리고 저녁에도 뉴스를 많이 봐요. 그 부동산 관련된 뉴스는 더 많이 보겠죠? 관심도 많이 보겠죠?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뭐 기사가 요즘 뭐 페이퍼 신문 많이 보진 않으니까 저도 뭐 페이퍼 신문까지 볼 정도의 뭐 그 정도의 시간은 많이 없기도 하고 저도 짬 날 때마다 그 온라인 뉴스 같은 걸 많이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부동산 기사 중에서 저는 뭐 한 80%는 안 보는 게 좋은 정도의 기사거리들이 좀 많아요. 한 80% 정도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뉴스에서 말하는 어피니언은 전 절대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기자가 쓰는 그 어피니언을 듣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누군가를 딱 내세워가지고 말한 사람들도 저는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전문가가 투자자라면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저도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대학 특강 같은 거라든지, 뭐 청년을 위한 강의, 뭐 이런 데 가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투자 적용하는 거 같잖아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하다못해 온라인 그런 뉴스 같은 뉴스페이퍼에서 투자를 적용할 수 있는, 뭐 부동산 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그럼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대부분 뉴스 기사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자들 아니에요. 그거 뭐 분석하고 연구소장님 막 무슨 뭐 연구소장 이렇잖아요. 정말 연구하는 거 데이터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랑 실제 분위기, 투자자들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틀릴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자들은 어떤 부동산을 뜬다고 해서 그 시장을 봤을 때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투자자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은 과거를 본다는 건 뭐냐, 안 본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미래에 대한 더 큰 가능성을 보는 거지, 과거에 집착되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내가 얼마 올랐는데 이걸 사면 이런 게 아니고, 야, 과거에도 이렇게 올랐는데 미래는 더 오르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 관점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투자자라면.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미래. 내가 샀을 때 더 오를 거 본단 말이에요. 평당 3천만 원이었던 게 평당 지금 예를 들면 3억이 되면은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평당 3천에 샀던 사람들은 내 부동산 가치가 10배가 오른 거죠. 10억에 샀던 사람들은 100억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우, 저 사람 좋겠네. 투자자가 이것만 본다고 그러고 과거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뭐 1억이 되면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될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자라면. 그러면 내가 뉴스 기사 쓴다고 했을 때, 어, 여러분, 요 곳은 투자 유망하니까 여기 사세요. 현재는 가치는 1억인데 지금 2억, 3억 될 거라고 기사 쓸 수 있게. 이런 기사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투자를 종용하는 것도 어떻게 이런 기사를 씁니까?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어떤 거를 어떻게 기사를 보통 쓰냐면,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요즘 뭐 거래가 뜨고 있고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막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뭐 그냥 그 뉴스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 여기서 가격이 뜬다는데 과연 더 뜰까? 거품 끼지 않았을까? 이런 냉정한 분석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구나.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거래가 100개 중에서 한 개로 뚝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그러면은 10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가 딱 신고가 찍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문 그 기자 입장에서 신고가 터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래를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뭐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뭐 증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냥 뭐 그 세금적인 부분에서 크게 뭐 탈락하지 않은 거 세무사를 상담받아가지고 현재 시세보다 낮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고가는 오히려 반대로 시고가 아니고 하락거래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특수거래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것만 보고 기사를 떴는데, 아, 가격 하락이다, 하락이라고 기사를 떴다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의 그런 데이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그러고 나서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내가 투자자라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신문 기사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자주지되면 안 돼요. 특히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튜브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것들은 분위기 현승되는 걸 타야 돼요. 아, 그런 기사를 그런 유튜브, 그런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왜냐면 사람들은요, 본인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에 대한 거에 클릭을 하게 되고, 반대로,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또 이 극적인 뭐가 있어야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을 가고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혼돈이 생기고 그런 기사에 현혹이 되거나 그런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현혹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현혹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제가 이거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뭐가 규제가 생기고 못 사고 하다 보니까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요런 거에서 투자처가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거든요. 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지 마세요. 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사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 샀다 쳐요. 분위기 좋으니까. 샀다 쳐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파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위기 좋아서 샀어요. 분위기 좋으면 당연히 가격도 좋진 않겠죠? 분위기 좋을 때는 무조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 다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가격대에 다음 매수는 팔아야 되는데, 오피스텔이나 생숙, 이런 변형된 이런 이 부동산은요,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오피스텔, 언제적 오피스텔입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언제적 오피스텔은 누가 이거 또 다시 받아주겠냐는 거죠. 이 분위기에 절대 허송세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아, 돈이 많으신 분들 뭐 그냥 사셔가지고 뭐 상관없겠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여기에 돈을 썼으면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잖아요. 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파트가 왜 좋습니까? 아파트 투자를 왜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안정성. 안정성은 뭐다 있고로 환급성이 좋은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던져야 될 때 매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매수자들이 있는 이 포지셔닝이 아파트잖아요. 근데 오피스텔과 생활용 숙박시설, 뭐 지식산업센터 지금 매수 대기자들이 많습니까? 내가 이거 샀어요. 샀으면 다음 매수 대기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이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사시려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뭐 그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면 좋아하진 않겠죠. 저는 무조건 투자자 입장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으면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 저희 의뢰인들이 모두 투자 자문에 대한 뭐 문의를 한다고 그러면 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는 한 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다음 매수자가 없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내가 가격은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가장 1원칙이에요. 1원칙.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수요가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오른 이유,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오른 이유, 한정적인 수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정적인 공급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요가 아니죠. 물론 수요도 한정되긴 하지만 돈이 많이 벌면 우리도 돈이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돈이 많이 벌면 어디 살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의 꿈, 누구나 희망, 항상 워너비.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냥 바꿔서 그냥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돈이 생기면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어요? 원래 그런 꿈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아 지금 기회니까 살려고 했던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뉴스 기사 나오고 막 아파트 규제 막 주택 규제하니까 오피스텔에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사 계속 막 오피스텔 막 수요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 막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없던 투자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투자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건데, 이 영상 나중에 더 자세하게 준비할 건데,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거용으로 이거를 만약에 논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어요. 이거를 전입부터 하고, 이 세금에 대한 부분 잘 모르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비과세로 갖고 있다가, 내가 비과세 혜택 받으려고 주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4.6%, 취득을 4.6%로 원래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입자를 내가 얻었어. 그럼 나중에 이게 실사용의 주거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팔 때 이게 나중에 이 비과세 혜택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네? 내가 그냥, 그럼 상업용으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만. 상업용 그걸로 임차를 받아야 되는 건데, 상업용 임차 오피스텔 받기 힘들어요, 요즘에. 힘들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그거 해가지고 월세도 그거 비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거용으로 받아야 그나마 공실 안정을 잘 받는데 주거용 받으면 1가구 다주택자 되는 거예요. 그냥 세금적으로.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든지 남들 좋다라고 하는 거 그냥 좋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상업용 건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택 투자로 안 돼가 주제 생기면 그냥 상업용 건물을 보시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근생 건물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다고요? 요즘 공시도 많고 어렵다고?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저 그냥 뭐 SNS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그요. 실제로 그분은 난 돈 번 것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솔직히. 예? 타이밍이 좋아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로 우리도 투자하는 저도 여러 가지 투자 지인도 만나지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운도 좋았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겸손해요. 부동산 투자 계속 지속하는 사람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되게 겸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이 주택이 있으니까 지금 주택 투자는 거의 막혀 있으니까 여러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좀 한정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생수 같은 거 보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고 나중에 뭐 그 투자 뭐 팔려는 분들한테는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영상도 저는 무조건 투자자 입장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좋을 게 거의 없어요. 매수자 대기자들도 내가 나중에 되팔 때 생각하면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은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좀 자극적으로도 뭐 들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말 욕먹을 영상이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가 너무 많이다 보니까 저는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가지고 물리면 어떡하겠어요. 네? 정말 내가 가진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잘못되거나 이러면은 정말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